우리가 매일 보는 이 평범한 세상에 사실은 아주 깊은 철학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척 보면 알죠? 그냥 멈춰있는 깃발 하나의 사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 움직임이라는 게 더해진 겁니다. 보세요. 하나는 그냥 사물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열쇠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세계, 바로 이 단단한 사물의 세계부터 제대로 이해해 보자고요. 옛날에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물을 소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소마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건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기 있는 돌멩이나 깃발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깃발이 빨갛다는 그 색깔, 그 속성도 사물이고요. 깃대가 저기 건물 옆에 있다는 그 위치 관계 같은 것까지도 전부 물리적인 사물, 즉 소마로 봤다는 거죠.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손가락으로 저거 하고 가리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가리킬 수 있다? 그럼 그건 사물입니다. 우리 현실을 구성하는 아주 구체적인 벽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물들은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종류의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크로노스라고 불렀던 시간인데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이에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시계가 뚝딱거리면서 쭉 흘러가는 바로 그 직선적인 시간 말이죠. 자, 이렇게 단단한 사물들의 세계를 봤으니까 이제 이 사물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힐 때 떠오르는 또 다른 세계, 바로 사건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이라는 건요, 사물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무게도 없죠. 그야말로 사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 표면 위에서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비물질적인 효과 같은 겁니다. 이 관계를 보면 정말 재밌어요. 보세요. 바람이라는 사물하고 깃발이라는 사물이 있죠. 이 두 개의 원인이 만나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펄럭임이라는 결과, 즉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가리키기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기 서 있는 탑, 당연히 저 탑 하고 손으로 가리킬 수 있죠. 명백한 사물이니까요. 그런데요, 탑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상황, 그 무너짐 자체를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가리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는 오직 탑이 무너지고 있어 라고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걸 철학에서는 렉톤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물리적인 몸체는 없는데 오직 언어,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살아나는 비물질적인 사건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세계, 사물과 사건의 세계를 나란히 놓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존재하는 방식부터가 달라요. 사물은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죠. 반면에 사건은 잠존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유령처럼 물체의 표면에 깍 붙어서 머무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손에 잡히지는 않는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흐리는 시간의 종류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물은 크로노스라는 시간,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 위에 존재해요. 깃발은 어제도 깃발이고 오늘도 깃발이고 내일도 깃발이죠. 하지만 사건은 아이온이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탑이 무너진다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언제나 방금 막 무너졌거나 아니면 곧 무너질 상태로 존재해요. 현재라는 한 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 양쪽으로 끝없이 쪼개지는 그런 시간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쪽, 사물은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물리적인 원인이고요. 다른 한쪽, 사건은 오직 문장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비물질적인 결과라는 거죠.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 같은데 지금을 살아가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루에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겪어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아주 강력한 태도,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내 이야기의 필연적이고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에요.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좋아,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갈 나의 사건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삶을 그냥 우연한 물리적 충돌의 연속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참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원인, 즉 사물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결과, 즉 사건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둘째, 이 사건이라는 건 손에 잡히진 않지만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모습을 빚어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게 닥친 시련이나 도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당당하게 마주하고 긍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일들 중에서 당신을 정의하고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고유한 사건으로 만들고 싶은 순간은 과연 무엇인가요?